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희가 정말 명사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을 정도로 참 귀한 분 한 분 또 모셔서 초청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 앞에 이미 벌써 나와 계십니다. 홍콩과학기술대학교의 김현철 교수님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네. 처음에 전화 드렸을 때 너무 바쁘셔서 못 나오실까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 또 짬내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짬내는 수준이 아니라 꼭 그냥 달려 나와요. 왜 이러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토크를 네네.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자연스럽게 화두를 뭘로 던질까 하다가 네. 제가 정말 요즘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네. 네. 책도 너무 재밌었는데 책 얘기하기 전에 네. 먼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누군가의 프로필에 압도당하기에는 진짜 간만에 처음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니, 사실 저희 공부하는 게 직업인 분들은 다 공부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네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무슨 박사. 네, 그리고 네네.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요. 네네. 근데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이 양반은 의사셨는데 네. 이걸 또 접고 다시 또 경제학으로 그것도 아이비리그에서 학위를 하셔서 네네. 또 코넬 대학교에 교수를 하시다가 아이고, 네. 그럼 거기 그냥 계셔야 정상인 건데 원래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의사를 하셨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네. 이건 해명을 하셔야 돼요. 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겨운 삶을 강요하는 겁니까? 사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 사람은 지가 원하는 거 막 다 맘대로 하네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책을 읽고 오해는 풀었긴 했습니다만 근데 네. 책을 너무 겸손하게 쓰셔서 그거 아닌 것 같아서 근데 그 진짜 사실 저만큼 능력이 있고 저만큼 열심히 하는 경제학자가 많습니다. 네. 그런 의사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다 이렇게 뭔가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서 네. 제 책의 첫 일장이 네. 인생 8할이 운이다. 어쩌면 그 이상이 운이다.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네. 사실 그 부분부터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했었어요. 네네. 사실 누구나 교수님이야 사실 누가 봐도 자타공인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해서 이력이라는 게 짱짱한 분이시지만 이력이 좀 일천한 분들도 너스레를 떠는 게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본인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네네. 실제로 밖으로는 내가 부족한 거 잘 안 보이려고 숨기는 게 통상적인데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타이틀이면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나 고생좀해서 여기까지 왔어 해도 되는데 네네. 책이 너무 진솔했어요. 제가요. 네네. 있는 그대로 책이 있는 거니까 네. 말씀드려도 되죠? 네네. 연대 의대 거의 문 닫고 들어왔고요. 꼴등으로 들어갔고. 네. 네네. 그래서 친구들 다 OT 갔을 때 제가 나중에 갔다고 하셨나요? 그랬던 거. 네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학위 받으러 가셨을 때도 내가 거기서 우등 졸업한 게 아니라 정말 고생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때도 꼴등에서 두 번째로 맞아요.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참 안 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여기까지 흘러온 게 네네. 어떻게 보면 그냥 과시하는 게 아니라 네네. 대부분 사람의 인생은 운에 달렸다. 네네. 이 얘기가 참 와닿았어요. 네. 그거 한번 풀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내가 은인을 만났다. 내가 뭔가 굉장히 운이 좋게 어떤 이런 걸 이루었다. 이걸 넘어서 네. 사실 진짜 운이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요. 태어난 나라부터 시작합니다. 경제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세계은행의 치프 이코노미스트였던 블랑코 밀라노비치가 무슨 연구했냐 하면 전 세계 사람들 소득자를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으고 그 사람 어디서 태어났는지 성별이 뭔지 무슨 교육 받았는지 직장이 뭔지 이렇게 쭉 다 조사하는데 어떤 걸 발견했냐 하면 정말 태어난 나라가 임금을 엄청나게 결정하는데 얼마나 결정하냐? 50% 이상을 결정한다. 반이요. 우리가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여기 60kg 위에만 태어났어도 우리는 지금 김정은 찬양하면서 살고 있을 거야. 그렇네요.
네, 그리고 뭐 저는 사실 저개발 국가 연구 많이 했던 개발 경제학자이기도 한데요. 예. 뭐 저개발 국가에 태어나면은 진짜 답이 없거든요. 네. 자기 개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네. 제가 말라위에서 많이 일했는데 혹시 뭐 말라위의 과학 천재 막 이런 신문 기사도 나는데 네. 그런 천재가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정말 빌 게이츠가 될 수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 앨런 머스크는 뭐 이민자지만 네네 어쨌든 간에 정말 거기서 아주 유수한 기업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을 텐데 그 친구는 그냥 그 수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되니까 네.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그러면요. 제가 한번 이런 계산을 해봤어요. 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 예.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저걸 받아서 네. 소득을 보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리 못 살아도 어느 정도의 그 소셜 세이프티넷이라고 하죠. 네. 그게 딱 정해지는데 예. 그 수익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위 몇 %냐? 상위 20%에 해당됩니다. 그래요? 상위 20%요? 네네네. 와. 그러니까 뭐 인도, 뭐 중국,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다 이렇게 해보면요, 예. 이게 진짜 숫자가 쫙 차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폭망해도 예. 일단 상위 20%고요. 인류의 상위 20%의 소득. 야. 그렇게 됩니다. 대단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중간 가면은 그러면 이제 상위 1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가 50% 차지하는데, 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뭐로 추적하십니까? 저는 사실 제가 나라까지 솔직히 생각 못했고요. 네네. 제 인생의 8알은 사실 부모님 덕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흑수저, 네, 그런 금수저 거죠. 이런 네. 거 이제 이런 예. 얘기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래도 저 포기 안 하고 공부시켜 주신 거. 어릴 때 좀 반항하셨나요? 아유, 오락에 제가 인생을 망쳤습니다. 연대 나오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더 잘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뭐 그럼 나라가 50%인 걸 치고 나머지 50%를 뭐가 결정하냐 봤더니 정말로 부모가 결정을 하는데, 부모가 우리한테 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는 유전, 네. 두 번째는 그 어릴 때의 환경, 양육 네. 환경, 이거 두 개를 주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부모님은 둘 다 주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무슨 연구를 했냐 하면, 예. 우리나라의 홀트 아동복지회가 네. 미국의 아이들을 고아를 이제 많이 보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는 그 고아들이 무작위로 이렇게 무작위로 배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입양 자녀도 마치 이제 받은 것처럼 낳은 예. 것처럼 이렇게 배정이 되고, 네. 친자녀와 입양 자녀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친자녀는 유전과 환경을 둘 다 받았고, 그렇죠. 네, 입양 자녀는 환경만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경제학적 이제 계량 경제학 방법으로 요거 이렇게 싹 캔슬 아웃 한다 그러는데, 예. 이제 환경을 싹 캔슬 아웃 하게 나면은 그러면 유전만 남게끔. 그렇네. 그래서 이제 유전이 도대체 교육 연한과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봤더니 소득의 33.4%를 설명하더라. 와, 3분의 1 정도가요? 네네, 3분의 와. 1이 유전이다. 갑자기 그 부모님한테 원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네. 오히려 고마워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그렇죠, 네. 네. 내가 그러니까 머리가 좋게 태어나면은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고요. 머리가 좀 나빴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감사해야 예,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벌써 이제 80% 왔잖아요. 네. 그런데 부모님이 어릴 때 주는 환경은요, 조금 어려운 게, 요거의 효과를 측정해내기가 좀 어려운 게, 예. 나라가 주는 환경이랑 섞이는구나. 섞여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네요. 내가 좋은 학교를 다녔던 것이 우리나라가 좋은 학교를 만들어줘서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 학교에 잘 보내주셔요. 둘 다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 연구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8할을 먹고 들어갔고, 예. 부모님이 어릴 때 주는 환경이 아무리 좀 못 잡아도 그래도 한 10%는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여기까지 오면은요, 아까 5할이 그 나라고, 그다음에 3할이 그 DNA였고, 네. 10% 안쪽으로 잡아도 네. 이제 90이네. 90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넘어서, 네. 그럼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약간 은인들도 있고. 있죠, 많죠. 네, 저처럼 이제 대학을 약간 꼴등으로라도 어떻게 딱 잘 붙었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또 인더스트리의 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 월급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안 오르고 민간 섹터가 많이 올랐는데, 그거를 미리 예상해서
이렇게 되는 분들은 잘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어쩌다 보니 공무원이 됐는데 이게 월급을 안 올려주네. 민감만 많이 올랐네. 이렇게 되는 이런 운들까지 다 포함하면요. 네. 진짜 인생의 많은 부분이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네. 여기까지 제가 홍콩 과학이나 코넬 대학에서 많이 강의를 했었어요. 네. 그럼 이제 이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손을 번쩍 듭니다. 그렇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서 중국의 그렇죠. 특정 성에서 수석한 애들이 이제 콩콩 과기대 장학금 받고 온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코넬대도 아마 전 지역에서 우수한 애들 다 갔을 텐데. 굉장히 우수한 애들 오죠. 네. 그럼 걔네들은 화가 나요. 이 얘기를 당연하죠. 아니, 교수님 내가 여기를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걸 운으로 그 치부하십니까? 그 소리 나올 것 같은데. 딱 그 소리 나오죠. 그러면 내 노력은 어디 갔냐? 예. 이렇게 묻습니다. 그 친구들이. 예.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봐요. 야 근데 맞아. 너 야 하루에 14시간도 공부했지. 잠자는 시간 빼고 다 공부했잖아. 네. 근데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그 힘은 네가 만든 거냐? 그 힘은 부모가 DNA가 준 게 없을까? 있죠. 그 힘은 부모의 양육이 아무런 환경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당연히 있고. 당연히 있고요. 또 국가에서 기본적인 또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뭐 도서관도 국가가 만들어준 거, 학교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쩌면은 정말 너의 순수한 노력. 네. 그게 얼마나 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은 친구들이 사실 이제 거기서는 좀 약간 수긍이 되죠. 수긍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럼요. 그래도 안 한 데는 있어요? 좀 있지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 얘기를요. 예. 50대, 60대, 70대 분들한테 하면요. 네. 거의 대부분 수긍을 하세요. 이해하죠. 내 인생을 돌아보니 진짜 많은 것이 내 컨트롤 밖의 일이었다. 네. 근데 젊은 친구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좀 적어서 그런지 좀 이거에 어려워하는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네. 사실 그 말씀을 쭉 듣고 나서 저는요, 네네. 오히려 사실 그 첫 대목부터 이분 꼭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네네. 우리나라에서는요, 외국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 출판사 가보면 네. 굉장히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있는 게 서적 종류가 자기 개발서예요. 그렇죠. 다시 뛰어라, 잠을 줄여라, 뭘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게 네네. 주류를 이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물론 조금이라도 열심히 살아서 성취하는 거 나쁜 거 아닌데, 네.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은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이 너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오만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걸 좀 프레임을 좀 바꿔줄 수 있는 누군가가 울림을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네. 딱 이게 있더라고요. 아이고, 네네. 저는 사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도 이런 데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면요. 그 80%, 90%가 너가 만약에 성취한 것이 진짜 네가 이룬 게 아니라면요. 좀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좀 내 것을 나누는데 네. 그렇게까지 인색하지 않을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네, 정말 그런 거고요.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약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예. 약자를 돕는 것에 대한 경제학적, 약간은 철학적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예. 또 한편 무슨 얘기를 또 드리고 싶으냐면요. 어려운 분들, 인생의 성취가 낮은 분들이 네. 노력을 안 한 것, 인생을 막 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 우리 폐지 줍는 노인들이 우리나라에 여전히 많잖아요. 예.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하시나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기 옛날 술만 먹고 막 인생 막 사는 분들 이렇게 막 좀 비하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요. 사실 그 알코올 중독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것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유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훨씬 쉽지 않은 삶을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노력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이제 타고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다른 사람보다 그분은 절제하기가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뭔가 도움의 손길을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좀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저도 그거에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어떤 제로
일어섬이든 뭐 약간의 앞서서 뛰는 사람이든 뒤서서 뛰는 사람이든 간에 네. 경쟁을 해서 더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그 룰, 네네.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건 또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네. 교수님은 진짜 뭐 그 전 세계 최고 대학 중에 한 곳에서 공부도 하시고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네네. 또 지구의 정반대는 아니네요. 프랑스니까 멀지 않은 곳인데 네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네. 그렇게 대학을 속칭 레벨로 안 나누잖아요. 네. 그냥 뭐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어느 교수님께 내가 사사받았다. 그건 되게 중요하지만 네. 그 대학이 뭐 특별하게 뭐 위상 차이가 있는 대학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 네. 평준화된 게 일반적인데 네. 그러면 지금의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었을 때 네네. 우리는 뭐 정말 교수님의 첫 직장이 될 뻔했던 이 의대 가려고 난리가 나는 이 독특한 세상, 네네. 그리고 애가 스카이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걸로 막 부모님들이 막 혈안이 돼 있는 이 상황, 네. 이걸로 5만 가지 사회 부작용이 많은데 네네. 그럼 우리도 유럽처럼 그렇게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니다 미국을 봐라. 네. 이 불경기도 잘 나가는 나라는 저걸 인정했기 때문이다. 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 보이세요? 이 학벌 사회.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학벌에 사회가 미쳐 돌아가나? 네. 저는 사실 그것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사회를 한번 상정해 보려고 해요. 예. 첫 번째는 우리나라식의 지금 현재 임금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요. 네. 의사와 의사 아닌 그 다음 그 직종의 네. 임금 격차가 굉장합니다.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종합병원에서 의사를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용된 의사, 네. 종합병원이 페이 닥터 이제 평균적으로 한 2억 정도 받습니다. 예. 네. 개원을 하면은 이제 평균적으로는 네. 한 4억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더 적게 버시는 분. 소아과 의사들은 1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피부 미용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벌기도 네. 하시죠. 의사 내부에서도 이제 소득 격차가 굉장히 커서 필수 의료의 문제가 나오는 건데 네. 어쨌든 간에 의사와 의사 다음 종목, 그러니까 뭐 변호사니 뭐 IT 해도 네. 의사의 소득을 사실 굉장히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압도적인 차이가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의 의대 광풍의 원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대 다 가고 나서 그 다음 나머지 서울대 공대를 가는 예, 거잖아요. 예. 첫 번째 그 격차가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크게 하나 네. 있고요. 우리나라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달리 큽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 내지 9인 이제 아주 작은 규모의 영세 기업과 500인 이상의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평균적으로 한 2배입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뭐 예를 들어 미국이나 프랑스는 한 1.3에서 1.6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그 대기업이냐 작은 기업이냐에 따라서 이제 임금 격차가 있지만 네. 우리나라가 상당히 큰 편이고 네. 또 추세가 점점 벌어집니다. 근데 요거는요 사실은 예. 대기업이 막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요. 예. 대기업이 욕심장이라서 다 배송하자 뭐 이런 거 아니라요. 예.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의 문제이고 그 5 내지 9인 뭐 이런 데는 되게 영세 기업이고 뭔가 이노베이션 일어나는 이제 그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이노베이션이 다 대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격차가 벌어진 거죠. 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요 임금이 중소기업 해서 대기업, 네. 대기업 전문직, 네. 그 다음에 의사. 아.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사회가 이제 우리나라 사회인데 예. 그럼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예. 수능을 잘 봐서 네. 그 수능에 한 3점 차이 나서 제일 못한 의과대학 가고 네. 그다음 서울공대 갔을 예. 때 이 친구의 평균적으로 임금 차이가 3배 정도 나는 거예요. 와. 그렇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대기업 갔을 때 뭐 한 1억 받으면 잘 예. 받는 거고 의사 하면은 이제 한 3억 정도는 이제 기대 수익이 있으니까 네. 야 수능 조금 차인데 이게 소득이 3배네. 네. 그다음에 대기업 가냐 중소기업으로 가냐가 소득이 2배가 넘네. 이렇게 네. 되면은 이제 어떤 사회가 되냐 하면 모두가 지금 당장 어릴 때 고등학교일 때 굉장히 투자를 해서 예. 좋은 대학에 가면은 대기업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수능 잘 보는 거죠. 수능 잘 봐서 의과대학 가는 예. 길. 의과대학 안 가면 이제 의사가 될 수가 못하니까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미친 듯이 과열해서 투자하는 것이 네.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네. 나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이제 약간 이런데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은 약간 어떠냐? 미국은 이제 의사가 1번 직종입니다. 네. 가장 많이 버는데 미국은 이제
IT 기업 완전 성공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해서 이제 비즈니스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찬스가 또 높고, 네. 뭐 이제 실리콘밸리에 고용되면 3억, 4억 이렇게 받아요, 진짜로. 예. 그 다음에 뭐 로펌도 많고, 그다음에 대기업의 쪽 대기업 그 뭐랄까 고용되는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한 15배 많거든요. 네. 인구 수는 6.5배죠, 이제 미국이. 네. 그래서 인구 대비 대기업 수도 이제 미국이 훨씬 더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격차 이런 나라인데 미국은 좀 이제 위쪽이 이렇게 좀 서서히 내려옵니다. 그래도 상당히 좀 탄탄하군요. 상당히 많은 거죠. 예. 상단이. 예. 이제 그런 사회가 이제 약간 미국 사회고 예. 영국은요. 영국은 어때요? 영국은 이제 이게 잘 안 올라요. 물론 이제 파이낸셜 섹터가 좀 있긴 예. 하지만 영국 이제 잘 안 올라서 예전에 막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케임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이 저임금에 황당히 억울해서 네. 알죠. 시위하고 예. 아이 나 이거 포기하고 이제 100원 수리공 한다더라. 예. 블루컬러 하는 게 오히려 돈 많이 더 많이 벌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온 정도로 네. 전통적으로 지금 영국도 이제 파이낸셜 섹터 좀 많이 벌긴 하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수평스러운 나라였습니다. 네.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런 학벌주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굉장히 과열된 교육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어렸을 때 투자해서 좋은 대학 많이 갔을 때 그것으로 인한 수익, 평생 수익이 네.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나라에서 과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그러면 뭐 학부모의 문제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내가 학부모라도 지금 열심히 투자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결정이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사회 구조가 개편되지 않으면 모든 교육제도 백날 바꿔봤자 소용없는 거군요. 소용이 없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예,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 어느 정치가들이 그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지방 국립대 이름을 다 서울대로 바꿔버리자. 그러면 뭔가 희석되지 않겠니? 시그널로서. 아니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학벌주의가 있는 것도 사회 구조가 가장 크게 다 같이 고쳐지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네요.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프랑스 같이 완전히 이제 평평하게 만드냐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는요. 파리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뭐죠 저기 정치 엘리트 스쿨 있잖아요. 막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좋은 학교로 가고 싶고 막 이런 욕구를 너무 짓밟는 거는 저는 사실은 반대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다 평준화 깔자. 진짜 좀 그러지 말자 이제 그러고 싶은데. 근데 뭐가 우리나라랑 예를 들어 홍콩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제가 홍콩 과기대 교수잖아요. 근데 홍콩대 교수를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홍콩대가 죽수던 시절이 있었어요. 잘 연구 좀 잘 안 하고 좀 그러던 80년대, 90년대가 그랬는데 요새 홍콩대가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연구 실적이라든지 이게 촥촥촥 치고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홍콩대 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니네 요새 되게 잘하는데 그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이요. 니네 학교 경쟁 심리 홍콩 그거예요? 과기대 그거였어요.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는 약간 서울대 연고대잖아요. 홍콩은 아니에요. 그럼요. 홍콩대, 홍콩 과기대, 홍콩 중문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 그러니까 교수들이 서로 뺏기는 쟁탈전을 해요. 우리나라는 서울대가 정점에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위로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피라미드가 있는데 하지만 이 최상단이 한 대학이 아니고요. 여러 대학인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피라미드를 완전 짓누르자 이것도 아니지만 이런 피라미드는 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단도 좀 몇 개 대학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 홍콩 모델이었는데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진짜 우리나라도 특성화 대학교들 중에서 서울대나 이런 것처럼 탑티어의 대학들도 좀 많이 생기고 전문화 대학들 이런 것들도 진짜 많이 생기면 진짜 그런 부분에서 선의 경쟁도 많이 일어나겠네요. 선의 경쟁은 필요하겠죠.